데이터셋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4장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의 첫 번째 섹션인 제품 빅데이터 분석과 평가 지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용이 좀 많아서 A, B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셋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사실 앞에서 설명한 평가 지표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 데이터 마이닝에 필요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또는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 레코드의 모임입니다. 즉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일상 객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이름을 맞추는 그러한 분석 모델을 활용하는데 또는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코코 데이터셋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Common Objects in Context라는 코코 데이터셋은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속에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이름을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레이블, 어떤 표 같은 데에 딱지를 붙여서 거기다 그 사진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로 간단하게 하나의 객체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얘에서는 뭐 고양이, 동물 그림들이, 동물 사진들이 쭉 있고 그 동물의 이름들이 거기에 표로, 레이블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코 데이터셋의 목표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우리는 쉽게 그 안에 어떤 대상들이, 일반적인 대상들이 있는지 맞추는데 기계는, 컴퓨터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 일반 객체, 사진을 보고 일반 대상, 객체들을 인식하는 그러한 분석 모델, 데이터 마이닝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데이터셋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셋은 앞에 레코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속성을 조건 속성하고 레이블 속성,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코 데이터셋, 앞에 예를 든 코코 데이터셋으로 이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조건 속성은 영상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받는 이미지, 사진의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속성은 그 사진에 있는 객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보면 뭐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그 강아지 사진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조건 속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레이블, 강아지라는 레이블이 바로 레이블 속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또 이제 다른 데서는 분석 모델의 입력, 출력 이런 거를 생각해서 조건 속성을 독립 변수, 독립 속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실험적 관찰에서 나온 자료들을 쭉 집어 들어간 거고요. 종속 변수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속성을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이 종속 변수는 이런 독립 변수에 디펜던트한 어떤 규칙이 있는 값들이겠죠. 그래서 레이블 속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조건 속성의 값하고 어떤 규칙이 있는, 패턴이 있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분석의 목표를 본다면 바로 우리가 왜 분석을 하느냐, 분석의 목표값,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 바로 레이블 속성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속성은 어떤
종속 변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석 모델을 적용해서 알고 싶은 값,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코드셋을 만드는 이유는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즉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 속성은 참값입니다. 즉 고양이 영상이면 고양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을 거고요. 개 영상이면 개 레이블이 붙어 있는 참값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레이블들인데, 이런 조건 속성과 레이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분석 모델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 모델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를 받음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조금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가수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조금씩 바꾸는데 그 바꾸는 방향이 그러한 자료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패턴을 찾아서 그런 레이블 속성, 조건 속성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레이블 속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분석 모델이 어떤 속성이 들어왔을 때, 조건 속성이 들어왔을 때 그 레이블을 잘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속성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 패턴, 즉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적용해서 이 조건 속성에는 이런 레이블 값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코코 모델 예를 다시 들면 강아지라든가 그런 강아지 여러 가지 그 사진이 있을 텐데, 그런 사진들을 많이 학습하고 그게 강아지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라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그 패턴들을 알게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 사진을 받았을 때 그 패턴을 거기다 적용하면 그 패턴에 가장 확률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레이블 값이 무엇인가를 예측하게 되죠. 그게 이제 강아지 이렇게 예측을 하면, 즉 우리가 이 사진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사진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분석 모델에 조건 속성값을 입력하면 그 조건 속성값에 대응하는 레이블 값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또는 계산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블을 모르는 조건 값을 입력해서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셋의 정의에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정의에 보면 분석 모델을 평가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데이터셋, 즉 레이블 속성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입력해서 분석 모델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성을 가지고 레이블 값을 예측해서 그 레이블 값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관찰해서 알고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하면 그 분석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이 학습에도 사용되고, 이러한 그 분석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레이블 값을 예측하느냐, 계산해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간단한 코코 모델, 코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조건 속성에 그 사진들이 쭉 들어있죠. 사진들이 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에는 우리가 진실로 그 사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강아지나 개, 고양이, 사진에 있는 동물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레이블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 사진이 개다 고양이다 하는 것을 레이블을 붙이냐? 그거는 이제 사람이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어노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이건 개다 고양이다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미리 참값을, 그러니까 진실된 값을 쭉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셋이 입력됩니다.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분석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분석 모델이 학습 전하고 이런 데이터를 많이 적용해서 분석 모델을 조금씩 이렇게 개선시킨, 학습 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학습 후 자료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이런 그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레이블 속성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분석 모델이 이제 학습된 분석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걸 학습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 모델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도록 레이블 속성값을 잘 예측하도록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시험 데이터셋을 넣는 거죠. 그래서 시험 데이터셋은 그 사진은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이 사진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레이블을 갈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 이제 분석 모델은 충분히 예측을 하도록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사진을 분석해서 사진에 어떤 패턴을 적용해서 그 결과로서 뭐 고양이다, 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결과가 레이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레이블 값을 예측하는데 이미 그것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석 모델한테는 안 알려주고 그냥 예측을 한번 해봐라 한 다음에 그 결과랑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원숭이라는 레이블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분석 모델이 얼마나 잘 그런 예측을 하느냐, 영상을 가지고 예측을 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에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제품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즉 저희는 제품 개발을 평가하는 그러한 분석 모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거의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쉽게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의 속성, 제품 개발의 성능,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성공했다 아니다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현장의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제품 개발의 성능, 제품 개발의 성공 여부, 예를 들어서 그걸 평가를 할 때 어떤 레이블, 어떤 조건 속성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서는 이제 그 화면을, 그 사진을 보면 쉽게 그 조건을, 사진을 보면 쉽게 레이블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어떤 조건 속성이 어떤 조건 속성의 종류를 선택해야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품 개발의 뭐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에는 그런 문제들이 비교적 나타나지 않지만, 단지 사진을 보고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지만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조건 속성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할지, 그 다음에 그 조건 속성이 우리가 말하는 레이블 속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처음부터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 또는 빅데이터 분석이 나오기 전부터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던 평가 지표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다음으로 평가 지표를 다루는 게 바로 이런 데이터셋의 조건이나 레이블 속성들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두 번째 요소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데이터셋의 구성을 조건 속성, 그 다음에 레이블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분석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예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자세히 보시면은 총 5개의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받침 길이 이런 식으로 꽃받침, 그 다음에 꽃잎 폭까지 4개의 그 조건 속성이 있고요. 마지막 아이리스 종류 해서 그게 레이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데이터셋은 어떤 뭐 꽃잎 길이나 그런 속성들을 주고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꽃이 어떤 종류다, 아이리스 중에 어떤 종류다라는 걸 맞추는 그러한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4개의 조건들이 조건 속성,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하나가 레이블 속성, 그리고 레이블 속성은 우리가 이
데이터 마이닝,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히 이 아이리스의 종 이름 뒤에는 아이리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값들이 레이블로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알아보면요,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데이터셋의 어떤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셋은 총 150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관찰했던 150가지 종류의 어떤 관찰 기록들이 쭉 되어 있고요. 그렇게 관찰을 했을 때, 즉 앞에 뭐 꽃받침의 길이 같은 걸 측정을 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아이리스다라는 레이블송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150개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우리가 선택한 분석 모델, 그게 뭐 어떤 분석 모델이 됐든 뭐 나이브 베이스가 됐든 신경망 모델이 됐든 그 모델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 150개의 레코드를 집어넣어서 그 분석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석 모델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미지에 그냥 관찰한 아이리스의 어떤 조건들, 꽃잎의 길이부터 꽃잎 폭 같은 그런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이 분석 모델이 이게 어떤 종류, 그 앞에서 말씀드린 3개의 아이리스 종 중에 어떤 모델에 속한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분석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학습을 위해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또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학습시킨 그 분석 모델에 레코드 셋에 그 레이블을 알고 있는 레코드 셋을 집어넣어서 그 분석 모델이 예측한 그 레이블 값, 그러니까 아이리스 꽃 종류들이 쭉 나오고 실제 그 조건 속성에 대응하는 레이블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개발한 분석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학습을 시키거나 평가를 할 때 쓰이는 데이터셋,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과 평가 지표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이제 저희가 예제 그 코코 모델 적용 예제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가 지표는 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또 이런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이 나오기 전부터 기업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에도 제품 개발을 평가하는 것 중에 제품 개발 성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품 개발이 얼마나 잘 되느냐 평가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셋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지표는 주로 이제 기업 경영 활동인 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제품 개발의 분석으로 하는 평가 지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의 조건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라는 것은 어떤 값이면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데이터셋에서도 조건이 있죠. 조건 부분에 들어가면 그 레이블 값을 예측하는 것처럼 조건 속성하고 이 평가 지표랑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은 평가 목표 값과 관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속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평가 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가 지표는 평가 목표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결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저희가 어떤 부서의 그 마케팅 효율, 마케팅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전환율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몇 사람한테 했는데 그 중에서 뭐 5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더라. 그러면 0.5가 되겠죠. 그런 효율, 그런 전환율로 전환율이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해서 그 조직의 마케팅 효율을 이제 예측을 했죠. 좋다, 나쁘다, 또는 뭐 중간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품 빅데이터 분석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 평가 목표가 있으면 그 평가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평가 목표를 이제 맞추는 거죠.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제 평가 지표는 우리가 데이터셋으로 보면 그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마이닝의 데이터셋을 만들 때 보면 그게 바로 그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하고 평가 지표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 값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평가 결과, 평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말씀드린 어떤 조직의 마케팅 능력이 평가 목표가 되겠죠. 그거는 레이블 속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뭐 전환율 같은 게 들어가면 그 값을 가지고 이 조직의 마케팅 능력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율 평가 지표는 조건 속성, 그 다음에 평가 목표는 레이블 속성 값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 예를 들어 코코 모델 같은 걸 보면 그런 조건 속성하고 레이블 속성하고의 어떤 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능력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것이 뭐 고양이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쉽게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에 쓰이는 데이터셋들을 보면은 조건 속성하고 이 레이블 속성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분야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그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이 필요해서 그 결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평가 지표라는 것들이 그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한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 지표를 우리가 데이터셋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을 만드는 부분에 도입한 것이 바로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평가 지표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